자, 이제 동아출판 공통수학 2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이나 원과 같은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학교 때는 그냥 원, 직선 이렇게만 했는데 중2만 들어오더라도 얘를 y는 뭐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원도 이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로 나타내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1 때부터. 수학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 기계공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와 같이 평면 도형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에요. 도형을 탐구하는 데 유용한 많은 도구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 내분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의 평행과 수직,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기로 이제 중1 때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좌표를 찍는 거. 네, 잘 찍을 수 있겠죠? 자, 얘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중2 때 이제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얘는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예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2라는 건 1 증가할 때 2 증가한다니까 여기에요. 1 증가할 때 2 증가. 이렇게 이어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한 개, 두 칸 뭐 이런 느낌인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냐? 여기 나와 있는 게 y절편, 즉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다음 얘도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 말은 뭐냐면 분모가 3 증가할 때 분자는 1 감소하는 지점에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 내분, 외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은 자율주행 도로 설계 등에 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준비하기는 뭐냐면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였어요? x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라는 거죠. x의 제곱은 25니까 x는 뿔마 5인데 길이이기 때문에 5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13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피타고라스 정리죠. 169, 25. 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은 144. x는 뿔마 12지만 그냥 12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정답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선분의 내분을 이해하고 내분점의 좌표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이번 학습 목표입니다. 보행자나 차량 등 물체를 감지하여 주행 제어를 함으로써 충돌을 방지하는 기술은 안전한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기술이죠. 당연히. 좌표를 이용하여 물체와의 거리 및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위치 생각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까요? 오른쪽 그림은 도로 위에 세 차량 A, B, C의 위치를 모는 종이로 나타낸 것이래요. A 차량은 차량에 정착된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의 차량과의 거리를 감지하여 주행하고 있습니다.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라고 있습니다. A 차량과 B 차량 사이의 거리와 A 차량과 C 차량 사이의 거리를 각각 구해보자. 모는 종이의 거리는 1cm래요. 그러면 여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니까 A 차량과 B 차량 사이의 거리는 5칸, 5m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여기 단위가 미터니까. ASC 차량,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여기는 피타고라스가 아직 아니네요. 이게 몇 칸이냐?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칸, 12m입니다. 자,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 5m, 12m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B 차량과 C 차량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리를 x라고 하면은 x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니까 16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x는 13이다. 그래서 50, 23은 피타고라스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3, 4, 5랑.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이 나오죠. 수직선 위에 두 점 A와 B가 있어요. A, B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고 싶은데요. 그러면 무조건 절대값을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길이라 함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얘가 크니까 x1에서 x2를 빼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헷갈리니까 뭘 붙인다? 그냥 절대값을 붙이면 끝날 일이다. 근데 절대값을 붙이는 건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왜냐면 표현하기 좋으라고 절대값을 붙이는 거지
어차피 또 문제를 풀게 되면 풀어야 되는 게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상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 즉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잘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값을 붙이지 않고. 자, 두 점 사이 거리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니까 6이다. 그럼 얘도 큰 값이 뭐예요? 2고 작은 값이 마이너스 3 빼면은 5가 되고요. 큰 값이 마이너스 1, 작은 값이 마이너스 4 빼면은 3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라는 문제로 나오면 어떡할래? 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뺍니다. 자, 얘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x의 제곱은 뭐예요? x2-x1의 제곱과 y2-y1의 제곱이죠. 내가 구하는 건 x니까 여기 루트를 씌우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뭐가 탄생했냐면 공식을 탄생했습니다.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x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 y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대로 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확인하기를 보니까 얘랑 얘랑 뺐어요. 빼고 나서 제곱, 그리고 얘랑 빼고 제곱해서 루트 10이다. 마찬가지로 원점하고도 거리도 얘랑 0이랑 빼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3이랑 0이랑 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루트 18, 3루트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A, B 두 점 사이 거리를 실제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얘랑 빼면 됩니다. 물론 뭘 순서대로 빼든 상관없어요. 대신 지켜야 될 원칙은 내가 마이너스 3을 앞에다 썼으면 여기서는 4를 앞에다 써야 된다는 원칙만 잘 지켜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16이고요. 여기 1입니다. 루트 17이 정답이 되겠죠. 넘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요. OA의 길이는 5에서 0을 뺀 거랑 마이너스 1에서 0을 뺀 거겠죠. 그러면 25고요. 여기는 1입니다. 그래서 루트 26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문제에서 한 번 더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어느 스터디 카페의 평면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냈대요. 와이파이 장치가 설치된 지점 W로부터 여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네요. 멀리 떨어질수록 전파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한다. 4점 중에 신호가 가장 약한 곳. 그러면 WA, WB, WC, WD를 다 구해보면 되겠어. WA라는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8,3입니다. W라는 건 1,2입니다. 자, 둘이 뺍니다.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4에서 마이너스 2를 뺍니다. 얘는 81이고 얘는 3입니다. 루트 85가 되고요. WB는 뭐예요? B 자체가 여기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6하고 1하고 뺐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2하고 뺐습니다. 그러니까 2하고 뺀 거죠. 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49에다가 49, 루트 98이 되네요. 맞죠? 네. 그 다음에 WC, C는 2, 마이너스 7이네요. 자, 2에서 1을 빼고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2를 뺍니다. 1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뭐죠? 9니까 81, 루트 82가 되고요. WT 가겠습니다. T는 9,6이죠. 그러면 9에서 1 빼고 6에서 2를 뺍니다. 자, 빼면 64, 여기는 16. 그럼 더하면은 얼마가 돼요? 80인가요? 그럼 가장 먼 지점이 어디예요? B죠. 그럼 신호가 가장 약한 지점은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M대엔 내분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어떤 AB라는 선분을 M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 했을 때 그 점 P를 AB의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내분점. 그럼 내분점에 대한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를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x1이 x2보다 클 때, x1이 x1이 더 클 때, x2가 더 클 때. 여기만 반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이때 AP의 길이는 x에서 x1을 빼는 거고 여기는 x2에서 x를 빼는 거죠. 얘는 뭐예요? x에서 x2를 빼는 거고 얘는 x1에서 x를 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 x2죠. 자, 이렇게 길이를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습니다. 이렇게. 자, 그 길이가 m 대 n이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형태가 뭔데요? 라고 질문한다면 m 대 n이라는 그걸 분모에다 갖다 쓰고요. 대각선끼리 곱한 거. 무슨 말이냐면 m 대 n이 있을 때 x2랑 m이랑 곱하고 x1이랑 m이랑 곱한 거, n이랑 곱한 거를 더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m 대 n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식만 좀 외워갑시다.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어떻게 되냐? m 대 n일 때 m 플러스 n을 분모에다 갖다 쓰고 m 대 n이니까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한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이 있고 4가 있습니다. 얘가 a고 얘가 b예요. 얘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러면 4분의 4분의 쓰고요. 이렇게 하면 1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 끝이네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좌표평면상에서의 내분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따라서 4분의 4니까 정답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좌표는 1입니다. 1. 자, 그럼 A, B의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중점이라는 건 1대1 내분점입니다. 1대1 내분점이라 하면 얘네들을 더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니까 어찌 됐건 그냥 두 점을 더하면 된다라는 거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걔를 좌표평면으로 확장을 할 거예요. 좌표평면으로 확장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x1은 여기서 구하고 y1은 여기서 구하잖아요. m 대 n으로 푸는 거. 그래서 여기서 구한 것과 여기서 구한 것.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공식을 x에 적용하는 것과 y에 적용하는 걸 두 번 해라라는 뜻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a, b를이라고 써 있으면은 a, b를 3대 1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4분의 4분의를 쓰면 됩니다. 왜 4분의 4분의냐면 얘랑 더한 거를 분모에다 갖다 쓰고요. 대각선끼리 x 먼저 합니다. 여기 대각선 u, 여기 대각선 마이너스 2. 자, 여기 대각선 9, 여기 대각선 1입니다. 따라서 4분의 4, 4분의 10 해서 1,2분의 5가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중점도 다시 해볼게요. 근데 중점은 더 쉬워요. 중점이라는 건 1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0분의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0,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7,4, 3,2. 자, 5분의 5분의죠. 왜요? 얘네들이 더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2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1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15, 3, 여기는 2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번엔 중점이래요. 1대1 내분점이거든요. 그럼 2분의 2분의가 맞고요. 이렇게 하면 7,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4,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2, 여기는 2분의 3, 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을 통해서 그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놀이공원 지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거래요. 세 지점 A, B, C는 안내판의 위치이고 B 지점과 A 지점 사이의 거리는 B 지점과 C 지점 사이의 거리의 2배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2면은 여기가 1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나왔네요. 뭐가 나왔냐면 B 지점을 구하려면 A라는 지점은 10,-30이고 C라는 지점은 160, 120이에요. 걔를 2대1로 내분하는 지점이 B 지점이죠. 3분의 3분의 쓰고 이렇게 하면 320, 이렇게 곱하면 10, 이렇게 곱하면 24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0입니다. 3분의 330, 3분의 210, 그러면은 110,
여기는 70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110, 70.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무게중심을 첫 번째 알려면은 B, C의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B와 C의 중점이 얼마죠?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M 값을 구했습니다. 얘가 돼요, 얘가. 왜요?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왜요? 무게중심은 중선이니까요. 중선이 뭔데요? 얘와 얘의 중점에 지키는 게 중선입니다. 자, 그다음 무게중심의 또 다른 특징은 얘가 2대1로 내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즉 x1, y1과 m, x2, y, x3, 2분의 y2, y3를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할 거예요. 3분의 3분의입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x2, x3, 여기 x1. 이렇게 곱하면 y2, y3, 그 다음에 여기 y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무게 중심이라는 건 되게 쉬워요. 다 더해서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해결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